안녕하세요. 베스트 매칭 시간 오승려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메스터에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플래그십 BC150 어떤 제품인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듣는 게 가장 좋은지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C150 벌써 한 6개월 이전 대략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봄, 여름 이때 들었던 것 같은데 BC150이 나오면서 야, 드디어 우리 부메스터의 봄편에 들어갔구나, 이런 느낌을 갖고 있었어요. 뭐 BA 시리즈도 있었지만 사실은 BC150의 의미는 바로 위에 최상위 제품인 BC350, 그 제품을 그대로 실질적으로 이 오디오 파일들이 구매할 수 있는 그 정도 등급으로 트리클 다운한 판매를 위한 제품이라고 그렇게 저는 부르는데, 왜냐하면 350은 사실은 뭐 구매자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제품이고, 오디오 파일이 반경을 최대한 넓혔을 때 노려볼 만한 제품이 바로 BC150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350의 기술, 심지어 유닛 같은 그런 것들도 거의 그대로 내려받은 주니어 35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150이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제품이 과연 우리나라에 들어올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앰프가 들어오고 이 모노블록 앰프들이 들어오고 나니까 서서히 모습을 나타내서 그렇게 해서 국내에 들어온 제품이었습니다. BC150은 무엇보다도 컨셉 자체가 내부에서 어떤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도 부메스터의 방식대로 가장 현장에 가까운 소리를 내보낸다, 이런 컨셉으로 만든 제품이라서 이 내입력에 대한 그런 것들을 거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품질이 좋은 앰프로만 드라이브 하면 안에서 폭탄이 터지든 뭐 어뢰가 터지든 무슨 번개가 치든 이런 소리들을 그대로 그 느낌 그대로 살려주는, 사실 그런 컨셉으로 제작이 돼 있다는 느낌을 처음에 시청을 하면서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아주 섬세하고 굉장히 정교한 소리를 내는 그건 기본 틀이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게 한 복판에 있는데 그 주변을 그 오디오적 쾌감과 그 대출력 앰프들, 그리고 공간이 큰 이런 사용자들이 그런 정교함의 바깥쪽을 둘러싸는 그런 오디오적 재미까지를 포괄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제품이라는 시선으로 봐야 된다고 뭐 제 처음에 리뷰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그런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저희가 부메스터 제품을 전체를 분류할 때 보통 이제 위에 시그너처, 레퍼런스, 탑, 클래식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근데 스피커만은 그렇게 4단계가 없고 딱 2개예요. 시그너처와 시그너처가 아닌 거. 시그너처인 제품 뭐냐? BC350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좀 더 커요. 뭐 구매해서 쓰라고 만든 제품이긴 하지만 좀 더 많은,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최대 반경은 BC150까지. 그래서 이 BC가 들어간 제품 자체가 350과 150 두 제품밖에 없지만, 시그너처가 아닌 전체 제품 중에 플래그십이 바로 BC150, 뭐 이런 등급으로 이 제품을 설정해 놨습니다. 말씀드린 이런 사운드, 굉장히 큰 내입력, 큰 파워 핸들링에서도 안정적으로 소리를 낼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그런 배경에는 제품 자체 구조를 보면 대략 짐작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 인클로저 자체가 되게 특이하게 돼 있어요. 이중으로 만든 인클로저 형태를 하고 있는데, 우선 기본 플랫폼은 스틸, 이 강철로 만든 그런 인클로저 구조입니다. 그래서 강철로 인클로저를 먼저 만들고, 그 바깥쪽은 이 4mm 두께의 폴리머, 그러니까 좀 재질이 여러 가지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으로 코팅을 했어요. 4mm면은 보통 이제 코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강철 바깥을 4mm 두께의 폴리머로 코팅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면, 그 다음에 상단, 뒷면, 바닥, 이거를 이렇게 둘러싼 알루미늄 튜브로 그렇게 최종 외곽을 다시 한번 둘러쌌어요. 이게 이 제품의 어떤 공명 원리에, 그 다음에 음을 재생하는 어떤 품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그래서 특히 전후로 동작하는 이런 드라이버의 상하 방향, 그 다음에 위로 가는 잔향, 이런 것들을 전부 이중으로
서로 다른 재질의 금속으로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힘으로 드라이브를 해도 안정적이고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프레임 안에 각 유닛을 이제 보메스터 자체에서 표현하기로는 거의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한 몸체처럼, 처음부터 한 몸체였던 것처럼 모두 단단하게 붙여놨어요. 물론 이제 인슐레이팅이나 이런 게 돼 있다는 전제 하에 꿈쩍도 않게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놨는데, 이 아까 말씀드린 그 바깥쪽 알루미늄 외곽을 자체에서는 스티퍼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강철 프레임의 외곽을 둘러싸는 효과도 있지만 그 유닛들이 견고하게 달라붙게 만든 그런 소재와 구조로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 그런 외곽의 알루미늄입니다. 그 강철 프레임의 인클로즈 자체도 공진 억제하는 구조를 내부 브레이싱으로, 예전에 보메스터 스피커를 처음 봤을 때 느낀 게 그때도 한 3중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안쪽에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곳에 그게 기본 프레임이 있고 바깥쪽에 외벽이 하나 있고 맨 바깥쪽엔 또 이렇게 살짝 갈비살처럼 그런 프레임을 거쳐서 굉장히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들었던 이 스피커의 소리는 그 시점에서는 그런 소리가 없었던 굉장히 완벽하고도 아주 자연스러운 소리, 완벽하다고 표현한 소리 중에는 사람을 압도해서 그래서 완벽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보메스터의 스피커는 처음부터 특히 상위 제품들은 그 실제 소리에 가까운 자연스러움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BC150도 똑같이 그런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되 큰 힘이 들어와도 그렇게 강하게 소리를 낼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 그게 20여 년 전하고 달라진 신세대 보메스터의 플래그십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닛과 캐비넷, 그 다음에 외벽의 공진, 이런 걸 차단한 거 외에도 그 나머지도 많잖아요. 바닥에 스파이크도 있고 내부엔 네트워크, 바깥쪽에는 뭐 스피커 터미널도 있고, 이것도 전부 디커플링을 시켰어요. 붙어야 되는 것들은 단단하게 고정을 시키고 떨어져야 되는 것들은 철저하게 다 분리를 시켰습니다. 하나의 몸체 안에 있지만 이쪽이 흔들려도 이쪽엔 영향을 전혀 받지 않게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 게 바로 BC150입니다. 그러면서도 입체음에 대한 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이 제품의 뒤쪽을 보면은 트위터가 또 하나 있죠. 그렇게 만든 제품의 유닛 구성을 보면 이 위에 이 세로로 긴 AMT가 있죠. 트위터. 이게 BC350에 쓴 트위터를 그대로 내려받은 그런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역을 확장시킨 그런 스타일의 AMT가 아니라 굉장히 정확한 소리에 중점을 둔, 그래서 상위 대역을 20kHz밖에 끊질 않았어요. 보통 AMT를 쓰면 회사마다 다르지만 높게 설정하는 집은 60kHz까지도 올라갑니다. 뭐 그거는 이제 어떤 공간감이나 자사에서 지향하는 그런 특정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상위 대역을 60kHz까지도 재생을 하는데, 이 보메스터의 이 세로로 긴 트위터는 20kHz밖에 재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청 주파수 내에서 가장 현실적인 소리, 가장 리얼한 소리를 내는 게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BC150의 트위터입니다.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 이게 7인치 미드레인지인데 이 제품도 자세히 보시면 그 페이지 플러그 있죠? 중앙에. 이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된 이유는 뒤쪽에 있는 보이스 코일을 감은 구조 자체도 타원으로 제작이 되어 있다고 해요. 이게 공진에도 유리하고 실제로 미드레인지 대역을 재생할 때 상당히 리얼한 사운드를 만들어내기에 유리한 구조라고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미드레인지. 그 다음에 베이스가 이 스피커의 한쪽에만 있어요. 스피커의 안쪽, 그러니까 서로 바라보는 쪽에, 그쪽에 베이스를 위치하게 하는 게 좌우가 맞는 세팅입니다. 그리고 바깥쪽에는 리플렉싱 포트를 뒀어요. 베이스를 동작하는 그런 리플렉싱을 하는 그런 주요 용도의 포트로, 여기 소재가 아마 카본인가, 이것도 굉장히 특수 소재로 포트를 제작해 놨는데 이것도 저음 재생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소재와 위치, 그 다음에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이스가 12.6인치나 돼요. 상당히 큰 베이스가 이렇게 보면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가 그 강철, 역시 스틸 소재의 그런 그릴. 근데 그릴 자체가 베이스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그 렌즈 역할을 해서 베이스의 지향 각도가 쭉 그릴이 가다가 베이스 유닛이 있는 쪽에 근처에 오면 이게 키가 커져서
그러니까 그릴의 두께가 커져서 음향 렌즈 역할을 하게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설치할 때 그 베이스 위치를 잡는 그 각도 조절, 소위 토어인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베이스뿐만 아니라 전체 제품의 사운드의 어떤 품질이나 뉘앙스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런 구조의 최종 목표는 약 50년 가까이 40여 년간 지속적으로 개발해온, 발전해온 부메스터 사운드가 그 구조 자체가 특히 베이스 같은 이런 진동이 가장 큰 그런 부위를 음악 신호의 전달 외에는 다른 쪽에 영향을 주지 않게 만든 그런 게 집약이 되어 있는 가장 진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부메스터는 시작은 프리앰프로 했고 80년대가 되면 파워앰프를 만들고 90년대가 되면 이제 스피커를 만들다가 2000년에 오면 이제 자동차, 이제 2010년이 넘어가면 디지털 쪽을 투자를 하는, 이 딱 10년 단위로 이렇게 어떤 세대들이 변화해 왔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역시 부메스터의 사운드의 모든 게 집약이 돼 있고 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역시 스피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스피커가, 부메스터의 스피커들이 원래 부메스터의 사운드를 구현하는 데는 앰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앰프와 스피커 둘 놓고 본다면 역시 스피커 쪽이 부메스터에 좀 더 많은 걸 담고 있고, 앰프 쪽은 또 다시 보면 프리앰프 쪽이 좀 더 원천이기도 하지만 좀 더 많은 부메스터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스피커의 그 많은 것들을 들려주기 위한 최고의 매칭은 역시 부메스터의 218 모노블록과 077 프리앰프, 이 조합이 거의 교과서처럼 돼 있고요. 그건 지금도 리뷰한 이래 변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이보다 더 상위 앰프들로 매칭을 하면 더 좋아지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 제품의 어떤 등급이나 가격, 그 다음에 대한민국 시청실에서의 상황을 봤을 때는 218 정도로 부족할 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부메스터의 구형 앰프나 오히려 다른 시리즈보다는 지금 이 218 조합이야말로 BC150을 위해서 만든, 딱 BC150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튜닝이 되어 있는 그런 조합이기 때문에 BC150을 이해하는데도 218 모노블록과 이 077의 조합은 거의 교과서 같은 조합이 되겠습니다. 부메스터가 지향하는 낮은 볼륨에서도 다이나믹스가 뚜렷하게 나오고, BC150의 아주 이 구조로 견고한 구조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큰 소리를 내도 안정적으로 소리를 내면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신세대 부메스터들은 소리가 대단히 이전보다 이쁘게 나온다는 거, 결이 곱고 그 마감이 굉장히 매끄러운 이런 부메스터 사운드를 지향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218과 077의 조합으로 BC150을 드라이브하면 이 대역과 다이나믹스, 그 다음에 심지어 스피커가 살짝 사라지는 효과까지도 공간을 잘 활용한다면 거기까지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이 됩니다. 또 다른 조합으로 보자면 이 BC150의 사운드 컨셉으로 봤을 때 벨칸토의 최상위 제품들, 이 제품들이 대단히 잘 어울린다는 것도 굉장히 좀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벨칸토의 MPS1하고 ASC2, 이게 사실은 벨칸토의 원천이자 벨칸토 사운드를 가장 집약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벨칸토가 실제로 유명해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계기가 된 제품이고, 수많은 올해의 제품 상들을 미국 평단에서 받았었잖아요. 해마다 받았던 그 유명한 제품들인데, 딱히 매칭할 스피커들을 찾지 못해서 이 조합이 조금 덜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봤을 때, BC150 같은 스피커와 매칭했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부메스터 218과 077 조합이 못 들려주는 그런 사운드의 어떤 영역을 갖고 있어요. 물론 반대로도 그렇죠. 벨칸토보다 좀 더 많은 소리들을 부메스터에서는 218과 077이 들려주지만, 사용자에 따라서는 벨칸토 사운드를 즐기기에 BC150이 훨씬 더 빛을 발하는 그런 제품으로 이 MPS1하고 AS2가 있습니다. 이 조합의 특징은 스피커 드라이브를 대단히 편안하게 해준다는 데 있어요. 정숙도는 대단히 뛰어나고 노이즈 레벨이 낮다는 게 이 조합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대단히 편안한 드라이브,
높은 대역도 굉장히 고혹적으로 들릴 정도로 이쁜 소리를 내지만 전체의 틀은 아주 단정하게 그렇게 잡아가지만 베이스 자체의 품질이 대단히 편안하게 들린다는 데 있고요. 이게 신세대 보메스터가 지향하는 사운드하고 딱 맞아떨어진다고 봤을 때 벨칸토의 이 최상위 플래그십 조합도 꼭 한번 BC50하고 추천을 하는 그런 앰프들입니다. 아마 가능하다면 두 조합을 소리샵 시청실에서 BC50을 놓고 두 조합을 들어보시면 BC50에 대한 것도 좀 더 많이 발견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 보메스터와 벨칸토, 미국과 독일을 대표하는 이 두 앰프의 차이, 그 다음에 스위칭과 일반 클래식한 AB 클래스 방식, 이런 차이도 상당히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아주 현재 들어볼 수 있는 최고의 앰프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시간도 될 것 같습니다. BC50은 이전에 보메스터 스피커들이 지향했던 현장의 소리, 아주 정교한 소리, 그 다음에 파워풀한 소리, 스피커에서 저희 오디오 파일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오디오적 품질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어떻게 한쪽만 개성을 가진 이런 쪽이 아니라 어느 음악이라도 가져와봐, 내가 다 들려줄게, 이런 포용력까지도 갖춘 그런, 사실은 사이즈도 크지만 대형 스피커입니다. 그런 스피커를 구사하는 앰프나 이런 환경도 쉽진 않은데 지금 같은 보메스터의 순정조합, 그 다음에 벨칸토 같은 앰프, 이런 앰프로 시청을 해보면 아마 음악의 많은 것들, 이전에 못 들었던, 주로 내가 익숙하게 들었던 그 음악에서도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는 그런 아주 탑 클래스의 조합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보메스터 BC50은 이제는 작고한 설립자인 디이터 보메스터가 한 얘기대로 우리는 모든 기술력을 투입을 했지만 첫 음악에 나오자마자 기술은 다 잊게 되고 오로지 음악만 남게 된다는 그런 말을 가장 잘 대표하는 그런 스피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메스터 사운드의 모든 걸 다 들려주기도 하지만 현재 하이엔드 스피커들이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들려줄 수 있는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보메스터의 BC150 같이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